네, 안녕하세요. 애플파이 쌤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또 여러분이랑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영상은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했는데 프로그램 잘 모르겠다. 뭐 비전공자,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는 거니까 자유롭게 영상을 조금 시청을 해줬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조금 보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관심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아까 소개했듯이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메이커 창작과에 있는 애플파이 쌤입니다. 음, 저는 이제 파이썬이랑 네트워크를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오늘 영상 이 쭉 앞으로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상 이제 파이썬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고, 그 차후에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수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파이썬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그 전에 파이썬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파이썬이 무엇인지 배울 건데, 그 전에 프로그래밍을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 학생들 이제 프로그래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프로그램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저도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을 접해봤고, 그 전까지는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어,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왜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사회 시간 맞네, 사회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혁명이 있죠.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3차 산업혁명까지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제 1, 2, 3, 1차, 2차, 3차, 4차까지 산업혁명이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1차 산업혁명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에요. 이 전까지는, 1차 산업혁명 전까지는 증기기관, 즉 기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다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이제 기계화가 돼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들이 다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의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럼 그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계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능력은 기계랑 얼마나 친숙한지, 기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다.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바로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제 전기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랑 인터넷, 기하급수로 진짜 많이 발전하게 돼요. 진짜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식 정보 혁명이라고 해요. 이때는 ICT 능력이 뭐냐? 그냥 말 간단히 설명하면 한글, 엑셀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때 컴퓨터랑 인터넷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것도 많이 형성이 되고, 이제 모든 업무가 종이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저장을 하게 되죠.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활용. 그러면은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컴퓨터를 누가 잘 다루고 잘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능력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던 시대예요. 이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버디버디란 것도 있었고요. 이때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뭐 싸이월드,
월드, 그리고 네이트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때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뭐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랑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것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때는 한글, 엑셀 등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중학생들은 정보 시간에, 고등학생들은 뭐 앞으로 프로그래밍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라고 해서 막 붐이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사건이 있겠지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바둑기사랑 둔거, 알파고. 이게 왜 확 뜨게 됐냐? 인공지능, 알파고. 여태까지 사람들은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 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뭐 컴퓨터가 얼마나 잘해봤자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 바둑을 이길 수 있겠어? 그랬는데 이제 절대 바둑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파고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여러 가지 기보들을 자기 머릿속에 넣고 저장을 함으로써 이제 인간을 이기게 된 거죠. 인간을 이기게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막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뭘까? 라고 막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써있듯이 빅데이터, 여러분 다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빅데이터, AI, IoT 등을 이용한 정보 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빅데이터, AI, Io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AI, IoT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알아야 될까요? 어떤 능력이 필수적일까요? 각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필수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필수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 능력. 왜냐면 빅데이터, AI, IoT가 다 프로그래밍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쭉 살아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5차 뭐 산업혁명 시대가 열려서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먼 훗날의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느냐, 즉 이 프로그래밍 능력은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사회 곳곳 전반에 다 이제 퍼져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래밍과 관련 없는 직업에 취직을 한다라도 어느 순간은 이 프로그래밍 능력이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스마트폰도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쓰다가, 선생님은 스마트폰,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썼는데 그때는 선생님밖에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도 이제 전반적인 생활에 쭉 퍼져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프로그래밍은 즉 뭐 정의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 이게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C 언어도 있을 거고, 파이썬, 자바가 있을 텐데, 쌤은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이 무엇인지, 파이썬이 뭘까? 도대체 뭐길래, 막 파이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길래?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조금 이제 궁금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죠? 이제 들어가 봅시다. 파이썬이 뭘까?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이썬이 어떻게 개발이 됐고 도대체 이놈이 뭘까? 누가 개발을 했을까? 라는 거부터 좀 알아야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분 이제 다 알죠? 산타클로스신데 산타클로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떠오르죠. 크리스마스 때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다니시겠죠. 다니시고 여러분은 산타가 있다고 믿으신가요? 제 힘은 저는 산타가 아직 있다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은 뭐 이런 기대도 했겠죠. 어렸을 땐. 근데 사실상 크리스마스 때 다 이제 TV 앞에서 케빈과 함께 보내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크리스마스 때 TV를 본 것 같네요. 그럼 이걸 왜 얘기했느냐? 도대체 크리스마스랑 파이썬이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고 따져보면, 이제 귀도 반 로썸이라는 개발자분이 계시죠. 개발자분이 계신데, 이 개발자분이 1989년 크리스마스에 심심해서 개발을 시작한 게 바로 파이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뭐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뭐 크리스마스 때 심심해서 개발을 했을까? 이거 단순하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인가? 그렇게 쉽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원론으로 따져보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조금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 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이, 개발자분이 크리스마스에, 이제 크리스마스는 다 빨간 날이니까 회사도 쉬고 다 모든 게 쉴 거 아니에요. 그 쉬는 기간에 개발을 시작해서 만든 게 바로 파이썬 언어인데, 이분은 파이썬 언어를 뚝딱 만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도 만들고 있고 개발도 하셨던 개발자분이에요. 이런 개발자분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조금 더 쉽고 누구나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파이썬 언어입니다. 그래서 귀도반 로썸 개발자님이 파이썬을 누구나 쉽게 비전공자도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파이썬이다. 그럼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귀도반 로썸이라는 개발자분이 즐겨보시는 예능이 있어요. 예능이라고, 영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몬티 파이썬 플라잉 서커스라는 이제 예능이 있다고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좀 오래된 예능이긴 한데 여러분 넷플릭스 알죠? 넷플릭스에 가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가면 뭐 몬티 파이튼의 비행 서커스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시면 언제적 거죠? 1969년 거라서 선생님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가져왔다고요.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듣기로는 제일 좋아했던 예능이라고 합니다. 그 귀도만 로썸 개발자분이 가장 좋아한 예능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신서유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언어를 개발하면 신서유기에서 조금 따와도 되겠죠? 아무튼 뭐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이런 뉘앙스. 그래서 파이썬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 이름에서 따왔다라는 좀 파이썬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니까요. 파이썬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누가 개발을 했고. 그럼 이 도대체 파이썬으로 파이썬 막 하는데 파이썬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막 도대체 프로그램 C 언어로는 뭐 할 수 있고 뭐 자바로는 뭐 할 수 있고 파이썬은 뭐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기도 하고 되게 궁금할 거예요. 파이썬을 배우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배우는지. 아까 프로그래밍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하고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파이썬을 왜 배워야 되느냐, 되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가져왔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 뭐죠? 이거 다 알죠? 구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랑 연동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보는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많이 쓰는 검색 엔진 네이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근데 그러면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다 파이썬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쵸?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는데 파이썬만으로 개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는 뭐 네이버에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창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창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뉴스도 있고 막 웹툰도 있고 막 이런 그래픽적인 이미지적인 요소는 다른 걸로 다른 언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바로 만드는 거고, 파이썬으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에서 뭘 만드느냐? 서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구글, 웹사이트 구글은 자바도 있지만 파이썬으로도 만들고, 여기도 파이썬, 여기도 파이썬. 즉 뭐냐? 여기 보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있는데 가장 쉽게 클라이언트랑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측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네이버를 켰을 때 보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들인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네이버 서버에 있을 거예요. 네이버가 엄청 큰 서버를 거의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유튜브나 다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서버에서 이미지랑 검색하는 결과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 서버를 개발하는 게 바로 파이썬이다. 바로 그 서버를 개발하는 게 바로 파이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은 뭐 개발을 할 수가 만들 수는 있겠죠. 그 이미지적인 요소를. 근데 그 이미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해선 이제 뭐 C 언어, 뭐 자바, 파이썬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파이썬은 이런 서버를 만드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언어인 거예요. 이런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파이썬입니다. 즉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대신에 이미지적인 요소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썬을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살펴보면 또 뭐가 있 보면 안 넘어가네. 파이썬을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미지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은 수업 때 한번 거북이 경주 게임을 한번 친구들이랑 만들어 봤어요. 학생들이랑.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롤이나 오버워치 이런 거는 또 자바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그 이미지적인 요소는. 근데 뭐 이런 서버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파이썬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게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료 수집이에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요즘 생성이 되고 있죠. 생성하는 게 선생님도 막 자료를, 이런 영상 찍는 것도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막 게임을 하고 채팅을 치고 여러 가지 막 자료를 생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밖에 눈이 와요. 눈이 온 걸 찍고 눈사람 만든 걸 찍고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이 자료를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바로 이 파이썬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대부분 파이썬 기반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파이썬은 되게 자료 수집, 분석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과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되게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파이썬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랑 생활에 밀접한 거를 조금 소개해주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파이썬 진짜 많이 쓸까요? 하면은 진짜 많이 씁니다. 1위가 아직 C 언어긴 한데, C 언어는 이제 조금 대장님이죠. 대장님인데 이제 뭐 17%, 자바는 11%, 파이썬은 11.72% 그리고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2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1위 자리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이썬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C 언어를 제치고 1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이 왜 1등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볼 건데, 이거 밑에 보면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지금 자료를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독서 판매량 추이라고 합니다. 그 파이썬 책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맞아. 파이썬 여기 있습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2002년에 쭉 갑니다. 그럼 2012까지 꼴등입니다. 근데 이게 확 증가하는 시기가 16년도예요. 왜 증가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알파고의 영향으로. 쭉 장난 아닙니다. 판매량 1위입니다. 왜 1위냐? 파이썬은 전공자들도 되게 접하기 쉬워요. 되게 접하기 쉽고, 인공지능이나 여러가지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데 파이썬이 진짜 되게 좋아요. 되게 좋기 때문에 이게 이런 판매량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프로그래밍 추천을 받으면 무조건 교보문고 가면은 파이썬 책이 되게 많습니다. 뭐 구글의 딥마이닝, 뭐 빅데이터 분석 다 파이썬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조금 강력한 언어고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언어입니다. 파이썬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은. 그러면 파이썬에 이제 장점이 있겠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장점부터 소개를 해 주자면, 파이썬은 첫 번째 무료이지만 강력한 언어다. 아까 아직까지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C 언어였어요. C 언어.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이게 C 언어로 작성한 이제 언어인데, 프로그래밍을 배웠다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예요. 프린트 문을 이용해서. 이 문법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거다라고만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제 헬로 월드라는 단어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찌됐든 C 언어가 1위라고 했으니까 C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파이썬이랑 굉장히 C 언어가 연관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문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작성한 걸 C 언어로 작성하기가 쉽고, C 언어로 작성한 거를 파이썬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쉬워요. 되게 이 변환하는 과정을 용어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매핑하는 과정이 되게 쉽습니다. 왜냐 똑같은 출력 결과를 얻으려면 파이썬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프린트 따옴표 헬로 월드, 큰 따옴표도 해도 됩니다. 파이썬에서 뒤에 추후에 배우겠지만. 그럼 출력 결과가 밑에 헬로 월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문법이 비슷하잖아요. 프린트랑 되게 문법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파이썬은 무료이지만 또 강력한 언어라는 게 이제 상호 호환이 쉽다. 호환이 되게 깔끔하다, 쉽다. 이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무료지만 강력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은 C 언어였어요. C 언어였는데 C 언어를 배우고 나서 파이썬을 배웠는데 되게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비슷하잖아요. 되게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썬에 대해 더 많이 알지만 파이썬을 배우면 되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에 배웠던 C 언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썬은 무료지만 강력한 언어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배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파이썬은 인간다운 언어였기 때문에. C 언어도 굉장히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고 굉장히 좋은 언어지만, 단점을 굳이 뽑자면 되게 컴퓨터의 입장을 반영을 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조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인간답진 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파이썬은 여러분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직접 짜온 코드인데, A는 2예요. A는 2고, 뭐 이건 따로 뭐 변수에 넣는 거지만, B도 2예요. 그리고 C는 A 더하기 B예요. 그럼 C는 4가 되겠죠? 이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A 더하기 B가 3이면 정답입니다. 프린트. 아까 화면에
정답입니다를 출력을 해주시고 else, if랑 else 뭐 3이 아니면이겠죠? 그 외니까 3 이외면 프린트해라. 그냥 프린트해서 뽑아내라. 틀렸습니다를 뽑아내라.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뭘까요? 지금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a 더하기 b가 c, 즉 2 더하기 2로 4니까 3이 아니잖아요. 3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결과는 바로 뭐가 나올까요? 그쵸, 이제 밑에처럼 틀렸습니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되게 해석하기가 되게 쉽지 않나요? 이거는 되게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해석이 되게 물 흐르듯이 사람의 그냥 A는 2, B는 2, C는 A 더하기 B를 4고 근데 A 더하기 B가 3이면 정답입니다고 그 외 3이 아니면 틀렸습니다를 출력하는 거네. 그럼 얘는 당연히 틀렸겠네. 틀린 문제겠네. 라고 되게 쭉쭉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인 게 바로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렇기 때문에 조금 비전공자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영어 단어랑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수식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은 인간다운 언어다 였는데, 다음은 이제 파이썬은 간결한 언어다. 왜 도대체 뭐가 간결합니까? 파이썬 도대체 간결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얘기한 모든 게 다 이 한 문장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실려 있습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출력해라. 되게 복잡한 게 없지 않아요? 없잖아요. 진짜 그냥 프린트 헬로 월드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A 더하기 B, A랑 B랑 더했을 때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굉장히 생각의 흐름대로, 사람이 생각한 그 흐름대로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간결한 언어예요, 파이썬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책 판매량 추이처럼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친숙하게,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 책 판매량이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판매량 추이가 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파이썬은 시연을 제치고 1등의 언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해봅니다. 그럼 파이썬은 자꾸 장점만 얘기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아까 파이썬으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인터페이스, 즉 이미지적인 부분은 개발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서버 측은 개발하기가 용이한데 그런 것처럼 파이썬 단점도 있어요. 그런 이미지적인 요소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이썬으로는 이게 뭐죠? 배달의 민족이죠? 여러분 잘 시켜먹는. 선생님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이 펭귄이 그 롤토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앱 같은 거는 아직 개발하기 힘들어요. 파이썬으로. 파이썬 좀 서버 그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앱 같은 거를 개발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윈도우,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 그리고 이거는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캐릭터인데 이 운영체제 가장 큰 프로그램이죠. 운영체제라는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좀 아직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파이썬으로. 이처럼 파이썬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파이썬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꼭 선생님 저는 무조건 앱 개발할 거예요. 파이썬 안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네, 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배워야겠죠. 근데 하지만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갖고 있으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을 조금 베이스로 프로그램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좀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여기까지고, 선생님이 조금 이벤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손님을 한번 모셨어요. 어떤 손님이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모시지 못했고 선생님 친구인데 파이썬 비전공자고
이제 통화 때 아마 자기소개 때 하겠지만 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데 이제 파이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전공자인데. 그래서 파이썬은 어떤 장점이 있고 있는지 좀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터뷰 일단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한 통. 전화를 안 받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석연. 스피커폰 해도 돼? 아, 여보세요? 잠깐만. 뭐야,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리는구만. 잘 들려? 나도 지금 근데 차라서 어. 소리가 울리진 않나 지금 딱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알아. 지금 얘기하자면 수업 중이야. 수업 중인데, 이제 수업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어떤 수업이냐면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왜 배우는지, 좀 오리엔테이션 강의인데, 아무래도 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조금 궁금해 할 것 같아. 실무에서 파이썬을 썼던 사람은 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조금 했거든?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나? 뭐, 어떻게,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될까?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전화 통화하기 전에 살짝 얘기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어디 학교를 나와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조금 살짝만. 학생분들한테 말하는 거지? 그냥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임태환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친구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서버형 SSD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라고 그 서울대 출신 맞으시죠? 고등학교 재료공학부 나왔고요. 그럼 내가 전공은 그럼 재료공학부? 네. 재료공학부 나왔고.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파이썬을 이제 재료공학부인데 학부 때는 좀 안 배웠을 거잖아. 네. 그러면은 파이썬을 이제 왜 하게 됐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업무를 하는 데서는 재료공학 전공을 이용하는 게 별로 없긴 하고, 그리고 파이썬을 쓰게 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업무를 효율화할 때 좀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거든. 효율적으로 할 때? 효율적으로 할 때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음,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좀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우리가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워낙 중대하잖아. 근데 그거를 좀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쓰면은 좀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언어를 나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쓰다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방대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 네.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면은 파이썬을 처음 접해본 거잖아,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혹시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파이썬이 내가 지금 배워본 언어 중에서는 제일 비전공자들이 하기가 좋은 것 같아. 그게 파이썬이라는 거에는 모듈이라는 게 있잖아. 이 모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은 쉽게 짤 수 없는 그런 동작을 하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짤 수 없으니까 그 프로그래밍 고수들이 짜놓은 그런 쉽게 말하면 진짜 도구지. 이 도구를 우리가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서 파이썬은 비전공자들이 단기간에 배우기가 굉장히 좋은 언어인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내 주변 애들도 전공이 아닌데도 파이썬을 배우고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진짜? 파이썬을 꼭 배워야겠구만. 그러면은 좀 길게 시간을 뺏는 건 좀 미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을 하게 돼서 뭐 여태까지 좋은 점이 뭐 업무 효율이었겠지만 그거 말고 혹시 뭐 그러니까 제가 뭐 파이썬을 하게 돼서 뭐 다른 분야에서 뭐 좋았던 점이나 뭐 영향을 끼친 사례? 간단하게 뭐 있을까? 업무 외에 말하는 거지? 뭐 업무 외 업무 외가 업무 있으면 외에 네, 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약간 이런저런 거를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또 주식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많잖아. 그런 주식도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루면 굉장히 또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주식 데이터 또는 뭐 뭐가 있을까? 뭐 자신이 뭔가 일을 할 때 어쨌든 우리 세대가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파이썬이라서 어떤 일을 하던 파이썬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통화를 해줘서 고맙고 이 음성과 영상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 학생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고 언어는 진짜 어릴 때부터 미리 배워두는 건 진짜 무조건 이득인 것 같아요. 이게 대박이다. 어렸을 때부터 해라. 근데 모든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좋겠다, 나는. 알겠어.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전화할게. 알았어? 음. 네, 여러분, 이렇게 짧은 통화를 했는데, 현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선생님도, 사랑발 카페, 저희 메이커 창작학 카페에 올려진 프로그램, 그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썬을 배워놔서 나쁠 건 진짜 전혀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 파이썬 수업을 재밌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조금 길게 찍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썬 설치랑 기본적인 파이썬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